이제 여기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맨 처음에 각부터 먼저 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볼까? 새로 볼까? 만약에 어떤 좌표 평면이 있어. 기준이 되는 선, 그걸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초선은 원점에서부터 요렇게가 일반적으로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 이걸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각, 만약 여기가 60이다. 그러면 60도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항상 60도일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얘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봤을 수도 있거든.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러면 60도에다가 360도가 더해진 것도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60도에다가 720도가 더해진 것도 이 방향 바라보고 있을 텐데, 혹은 60도에서 360을 뺀 것도 동경이 일치하겠지. 그러면 동경이 일치하는 모든 각을 표현한 거, 그걸 우리는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맨 처음에 60도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60n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n은 뭐겠어? 이제 정수 n에 대하여. 그럼 n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시초선에서부터 반대로 이쪽이 음의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해.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갔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일반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사분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분면 나눌 때 1, 2, 3, 4 사분면을 나눴잖아, 맞지? 사분면은 면을 4등분 하겠어 라는 얘기겠지? 네 부분을 나눴는데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따졌던 이유가 시초선 기준으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래. 1, 2, 3, 4.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는 몇 사분면이 있다? 자, 우리가 사분면은 0 포함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사분면이 아니야. X축과 Y축은 사분면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관계, 어이쿠. 요거 설명을 한번 또 해봅시다. 칸이 있으면 칸이 맞춰야 될 것만 같잖아. 잠깐만.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어. 만약에 어떤 두 각이 동경이 일치한데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는지, 만약에 알파라고 둘게. 이렇게 그냥 바로 갔는지, 그건 알 길이 없잖아, 맞지? 그걸 편의상 내가 베타라고 한번 더 볼게. 근데 물론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길이 없어. 근데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만약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본다 그러면 빼버리면 얘가 360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나? 네. 근데 이게 몇 바퀴 차이 나는지는 모르잖아. 네. 근데 360의 배수만큼 차이 나겠지? 네. 360n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언제? 동경이 일치할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두 번째,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야. 그럼 편의상 역시 이걸 알파, 베타라고도 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했더니 이게 이제 180도가 되겠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360n을
더해주면 상관이 없겠네. 자, 이것도 원래는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360이 됐는데, 거기다가 360n을 더한 거야. 그러면 360으로 묶으면 360에다가 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n은 정수잖아. 어떤 정수에 해당하는 건데 1 더해도 어떤 정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n으로 둔 거야. 굳이 n 플러스 1로 안 두고 얘랑 얘는 다르잖아요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자, 세 번째. 만약에 x축 대칭인 두 동경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얘가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요거 어떻게 해볼까? 빼면은 뭐 어떻게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질까? 알파 플러스 b가 360. 잠깐만. 알파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알파 마이너스 b가 알파 플러스 b가 요거 베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까지 많이 쓰지 맞지? 그 다음에 뭐 델타 뭐 이렇게 있기도 해. 자, 요거는 굳이 약간 뺐단 말이야. 여기는 왜 더할까? 그래야지 특수하게 만들어지거든. 표현할 수 있거든. 그 여기서 더한다고 해서 뭐 특수한 상황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빼는 거. 요건 더했더니 특수한 상황이야. 그게 360도가 돼버리지. 근데 역시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정수 n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y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인 두 각이 있어. 여기 같게끔. 여기도 여기 같을 때야. 그러면 하나를 요렇게 알파, 요렇게 베타. 그럼 역시 알파 플러스 베타 하게 되면 얘가 180도지. 네. 여기다가 이제 뭐 붙이면 360n을 더해주면 항상 요런 관계를 성립하겠다. 그 다음에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5가지 정도로 나눠. 만약에 y는 x라는 직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바라보는 방향이 대칭이 여기 같게끔. 그러면 요 각을 알파, 요 각을 베타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지. 여기다가 이제 360n을 더해줄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까지 오케이? 네. 요렇게가 요 설명인 거야. 이 설명에 맞게끔 각각의 번호를 붙여서 정류별로 나타내 준 거. 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반각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여기서 360 곱하기 n에다가 어떤 알파각은 0 이상 360 미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좌표 평면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 각으로 모든 동경을 표현 한번 해볼까? 라는 얘기거든. 그래야지 한눈에 보이니까. 이런 거 한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 그냥 360 더해줄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40이잖아. 또 360 더해줄까? 그러면? 220? 그렇지. 220도면 우리가 보기 편했을 텐데, 맞지? 네. 한눈에 보이니까. 잡으면 여기가 0도, 여기 90도, 180도, 270도, 여기 또 360도, 한 바퀴 돌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지? 220도면, 이게 몇 사분면인지 바로 보이는 거야. 사분면 판단하기도 편하고. 자, 근데 무작정 각을 더해주면 또 안 되니까 원래 요렇게 표현 한번 해보자는 거야. 360씩 두 번 무작정 더해주면 안 되겠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된 거야? 360도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가 360 더하고 360 빼고, 여기다가 또 360 더하고 360 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거는 요렇게 합한 게 이거, 뒤에 남아있는 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사실 요거는 n은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뭐 해주면 돼? 360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 얼마야? 얘는 알파가 60이겠네. 여기 360 더하면 260 이렇게 되겠지? 그럼 360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서? 반대로 360 빼주면 되겠지? 40도 하고 동경 같을 거야. 그럼 얘는 360 빼면은 340. 오케이. 이 동경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사분면도 조금 더 잘 보이겠지? 굳이 물론 이걸 표현하는 게 문제지만은 이 표현하는 거는 이걸 연습해봐 라는 의미인 거야 그냥. 자, 사분면각.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자,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1사분면 각이래. 1사분면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요거 3으로 나눴어. 이 각을. 몇 사분면일 것 같아? 1사분면 그거. 맞지? 근데 사실 1사분면 되는 건 아니야. 자,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 당연히 1사분면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1사분면 각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갔대? 아닐 수도 있지. 이런 건 3으로 나누면 또 뭔가 달라질 텐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타각이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 동경을 가지고 있는 건 0보다 크고 90보다는 작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360n을 더해줘야 돼. 요 사이에 있었던 거야, 세타각 자체가. 그래서 3분의 세타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3으로 나눠줄게. 됐나? 그러면 얘는 120n 3분의 세타. 얘는 30 플러스 120n. 됐나? 정수 n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n 0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0보다 크고 30보다 작아. 1 넣었더니 120보다 크고 150보다 작아. 2 넣었더니 240보다 크고 270보다 작아. 3 넣었더니 360보다 크고 390보다 작아. 이거 잘 보면 얘랑 같은 거지. 아까 이제 각을 표현할 때 0부터 360까지 했잖아. 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로 되돌아온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3분의 세타를 구하고 싶었어. 그러면 3으로 나눴잖아. 연속된 3개만 넣어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의미는 이런 거야. 3으로 나눴잖아, 얘를. 3 넣으면 어떻게 돼? 이제 3으로 나눴으니까 n에 3 넣어버리면 360도가 돼버리거든. 근데 한 바퀴 돈 거하고 똑같잖아. 되돌아오게 될 거야. 만약에 4분의 세타로 뭔가 만들어졌어, 식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연속된 4개만 넣어주면 돼, 얘는. 이왕이면 넣을 때는 0부터. 그래야 식이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 360 이렇게 되니까 얘가 몇 사분면? 얘는 1사분면. 얘가 2사분면. 얘가 3사분면이지? 끝났네. 4사분면 빼고 다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 자, 앞부분 내용이 약간 이제 기본이 되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야. 자, 세타라는 각과 오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동경이 일치한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 뺐을 때 360n 이렇게 되겠나? 그럼 4세타가 360n이야. 그러면 4로 나누니까 90n이야. n은 정수잖아. 정수니까 0 넣어버리면 0 돼버릴 거고, 1 넣으면 90, 2 넣으면 180, 270, 360 이런 식으로 주르륵 있을 거야. 물론 0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90도 있을 수 있지. 그 세타 범위가 0보다 크고 90보다 작대. 그럼 0 되면 안 되겠지만 요거 360보다 작대. 그럼 요 3개만 가능하겠네. 이게 끝이야.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3개입니다. 각을 표현하는 방법. 사실 이제 중요해.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럴래? 아이고.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까나. 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을 어이쿠 이쪽인가?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원주 2파이야. 2파이 R이 원주다, 맞지? 원넓이는? 파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각을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요렇게 어이쿠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호의 길이가 R이 되게끔 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게끔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 각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라디안.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거 있잖아. 몇 도라고 했잖아. 각도를 이용해서, 그거는 각도니까 이건 도를 이용해서 단위가 도야. 근데 지금 다르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각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한 바퀴를 360도로 보는 거, 그걸 우리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게끔 됐을 때 요 각을 1라디안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 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꼴은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 관계지. 네. 자, 그러면 얘가 R이면 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뭘 곱해줘야 돼? 몇 배? 2파이. 그렇지. 그럼 여기는 중심각이 지금 1라디안이거든? 그럼 2파이 똑같이 곱하면 얘가 한 바퀴가 어떻게 될까? 2파이. 그렇지. 2파이 라디안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60분법의 360도라는 것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얘가 2파이 라디안. 보통 라디안을 생략해서 표현을 많이 해. 그냥 2파이다. 각 도를 이용 안 하면, 도를 안 적으면 그냥 호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표현하거나 호도법을 다시 60분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네? 얘를 이렇게 고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될 거고, 얘를 이렇게 고치려면 반대로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될 거야. 됐나? 네. 자, 네가 여름에 엄청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를 조금 먹고 싶어. 그래서 컵을 딱 내밀어서 친구한테 좀 따라줘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조금 그래서 네가 좀 짜증나서 한마디 했어. 이빠이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떻게? 이빠이가 한 바퀴야. 자, 한 바퀴는 2파입니다. 그러면 파이는 180도겠지, 맞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특수각 구할 때 되게 편해. 원래 이거 다 곱하는 것보다. 60도는 그러면? 3분의 파이. 그렇지. 3으로 나눈 거잖아.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조금 보기 편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볼까? 부채꼴에 호의 길이?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뒀어. 단위는 라디안이야.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는 원주는 2파이 R이다, 맞지? 네. 거기다가 원래는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주면 호의 길이가 나왔어. 네. 근데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한 바퀴가 뭐라고? 2파이. 2파이분의 중심각인 세타를 곱해주면 호의 길이인 요거 L로 둘까? 호의 길이가 되겠네?
약분되지? 세타. R세타 이렇게 표현되겠네. 좀 쉽지? 그냥 요거 두 개 곱하면 그냥 호의 길이야. 자, 넓이를 한번 볼까, 부채꼴?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역시 360분의 중심각 2파이분의 세타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럼 파이 약분될 거고 남는 것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야.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R 곱하기 R 세타 아닌가? 맞아요. 그럼 R 세타가 뭐야? 그게 L인데? 그래서 얘가 2R. 2분의 1 RL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중1 때 그래서 이거 공식 한 번씩 나왔어. 기억 잘 나나 본데 이거? 기억 잘하는 편이야? 자, 됐나? 요렇게는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잠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만약에 언제 써먹는 이거 할까 말까? 해요. 그렇게 해버리자. 자,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가 일정해. 둘레가 만약에 8이야. 8인 어떤 부채꼴이 있어.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합한 게 8이야. 반지름이 R. 반지름 아직 몰라. 자, 둘레가 8인데 이거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때의 각은 어떻게 되지? 그때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넓이는 최대값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 관계들 한번 보자. 내가 편의상 요걸 R로 두고 여기 세타로 둘게.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이겠지? 둘레가 8이니까 요 길이는 8-2R일 거야. 네. 깜짝 놀랐지?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RL이 넓이였잖아. 넓이 공식.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구하는 거야. 그러면 RL 대신에 8-2R 대입하면 이 약분해버리면 4-R이 될 거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이지. 최대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 고쳐야 되겠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는 곱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4. R이 얼마일 때? 2일 때 넓이 최대값 4가 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이거야. R이 2잖아. 요거 2잖아. 요거 2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야? 그럼 4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때 R세타로 구할 수 있었잖아. 얘가 얼마란 소리게? R세타가 요 호의 길이. 2? 그렇지. 2라디안이야. 자,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둘레가 이따 8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요건 2R. 호의 길이가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호의 길이는 이거 2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2배가 되니까 이제 호의 길이랑 같을 때 1라디안이었잖아. 2배가 되니까 2라디안이었겠지. 맞지? 그러면 반지름, 요건 반지름 2배. 총 4R이 둘레겠지. 그게 8인 거야. R은 2 바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둘레가 8이 아니라 둘레가 20이었어. 그러면 둘레가 20이 되기 위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4로 나누면 되지. 5란 얘기겠지. 그럼 4로 나누면 요거 항상 2라디안이 될 거니까. 그러면 R, 2R. 항상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규칙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호의 길이나 아니면 넓이나 이 관계들 보면 한 요런 문제가 조금 활용된 문제? 일정한 규칙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 요건 거의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요 60분법이지. 호도법 고치려면 어떻게?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돼. 그래서 75도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한 게 그게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아까 그거 있었잖아. 360도가 한 바퀴. 호도법은 2파이가 한 바퀴. 그러니까 여기다가 182파이. 그렇지. 근데 왜 180분의 파이? 여기 360도에서 만약 이런 거지.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될까라는 얘기잖아. 곱하기 네모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이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5로 나누면 10, 5로 나누면 30, 3으로 나누면 5, 12. 12분의 5파이. 맞네. 이렇게 본 거야. 또 여기도 볼까? 호도법을 고치려면 이제 파이분의 180.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15. 맞네. 그냥 요런 사칙연산 과정이니까 나머지 거는 패스할게. 그 다음에 아이고 얘도 한번 볼까? 우리가 1반각 300도는 그럼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했더니 006으로 나누면 3분의 5파이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1반각으로 표현하래. 그럼 여기다가 2n파이. 한 바퀴가 원래는 360n을 더해줬잖아. 맞지? 1반각으로 표현할 때. 근데 360에 해당하는 게 2파이니까 요거는 2n파이. 됐나? 요거 대신에 2파이를 대입을 해준 거야. 요거는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일단 뭐 해주면 돼? 360도 해볼까? 360도 했더니 150. 그럼 이걸 호도법으로 고치면 180분의 파이 촥촥 3으로 나누면 6분의 5파이. 거기다가 일반각으로 2n 파이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항상 그냥 여기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는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4래.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근데 우리가 세타 볼까? 우리가 r 세타가 호의 길이였잖아. 그럼 2파이가 4 곱하기 세타였겠네.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잠시만요. 2파이, 그럼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 RL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파이니까 4파이. 이렇게 됐네. 요 부채꼴 넓이 4파이. 그래서 중심각 크기는 2분의 파이, 넓이는 4파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2분의 파이는 몇 도게? 2분의, 잠시만요. 360도가 2파이니까 90도? 그렇지. 아까 이런 거 180으로 파이로 하면 좀 편한 거. 90도. 자, 90도면 원이 있는데 4등분한 거 이거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4였던 거야. 여기가 2파이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이건 넓이 구하래. 반지름 4니까 16. 16파이인데 여기 넓이잖아. 맞지? 4로 나누면 3은 4파이. 이건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호도법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미리 얘기해버렸는데 와, 둘레 길이 8까지 똑같아. 장난 아니야. 자, 우리는 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둘레 길이가 8이야. 최대 넓이 얼마였게? 2. 아니다. 그럼 중심각 크기부터 얼마였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둘레 길이가 8이면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 2한 개 반지름이니까 4한개. 4한 개 반지름 2.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최대 넓이는 그럼 4파이. 그렇지. 여기가
2라디안이고 맞지? 2분의 1 r제곱 세타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넓이는 4 이렇게 됐을 거야. 자, 그냥 이걸 이때 풀이를 할 걸 그냥.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우린 대략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볼까?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편해서.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지금 2고 지금 중심각이 2라디안이잖아. 자, 2라디안이면 각이 실제로 부채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시초선에서 여기까지가 파이였다, 맞지? 막 이렇게 4등분 된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2파이 0부터 이렇게 되거든? 근데 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3.14라는 사실 상수잖아, 맞지? 이쯤 되는? 그러면 이만큼이 3라디안쯤 되는 거야. 3.1라디안 정도 되니까. 그럼 이걸 한 3등분 정도 툭툭툭 나누면 이 정도 되는 게 2라디안. 그렇지. 그러면 각도 여기 180도잖아. 180도를 3등분쯤 하면 한 120 여기 2라디안이면 120도 정도 그 정도쯤 되는 부채꼴이야.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도형 모양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여기까지가 특수각 기억해야겠지, 맞지? 0도부터 90도까지. 자,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놔야 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인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저기도 적어놨어. 저기. 근데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저거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도 되고, 사실 이거 좀 있으면 그래프를 이용하긴 할 건데 생각 비잖아. 그냥 이렇게 볼까? 이거 설명할까? 잠깐만 있어 봐봐. 뒷부분이 1대 3대 루트 2랑 1대 루트 2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개 먼저 본다 그러면 30도인 직각삼각형, 45도인 거, 60도. 60도는 얘를 세워놓은 거지, 맞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을 중심으로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코사인은 빗변분의 요거 이웃하는 변. 탄젠트는 여기서부터 직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 탄젠트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다. 여기는 45도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 요거는 1대 루트 3대 2b를 가질 거고, 여기도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만들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할 거거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도 같아. 자, 요것도 한번 볼까? 잠깐 이걸 잘라서 할까? 이건 말이야. 이게 안 좋아. 자, 만약에 뭘 좀 맞게 껐나? 자, X축, Y축, 원점 이렇게 보자.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도 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도 사실은 삼각 B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일정하면 닮음이잖아, 맞지? 닮음이라서 닮은 B는 항상 성립할 거야. 그래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려 놓는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동경 그리고 이 반지름이 1인 원과 이 동경 있지? 동경에서부터 여기
야, 이게 직각인가? 자, 요 길이는, 이 빗변은 1이다, 맞지? 반지름이니까. 교점의 x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요걸 세타라고 둘게. 그러면 사인 세타면 이것분의 이거잖아. 네.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 자체가 사인이겠는데? 편의상 내가 이걸 x라고 둬볼게. 그냥 사인 돼버렸네. 사인 세타라고 둘 수 있겠네. 자, 코사인 세타면 이것분의 이거 됐나? 요 길이가 이제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겠네? 자, 그럼 여기서 공식이 또 나와. 탄젠트 세타는? 물론 여기서 직각 만들고 하긴 하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그렇지. 성질이 나와. 공식.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아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피타고라스 성립하지. 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제곱이네. 그렇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제곱 적을 때도 여기 적어야 돼. 여기 적으면 안 돼. 여기 적으면 각을 제곱한 건지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한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제곱을 여기다 적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볼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잖아. 여기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됐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1, 4분면에서 코사인, 여기 양수, 여기도 양수잖아. 네. 얘 둘 다 양수네? 근데 탄젠트는 얘분의 얘잖아. 그것도 양수. 그렇지.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같으면 탄젠트가 양수. 부호가 다르면 음수. 자, 이제 4분면에 따라서 이런 거 볼까? 에잉? 마마, 에잉? 촥촥. 표정 잘 그려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코사인. 맞나? 네. 코사인은 교점에, 이 원과 교점의 x좌표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코사인이 양수인 거야. 됐나? 네. 자,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적어볼까? 여기 코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양수야. 자, 사인은 y좌표잖아. 그러면 x축 위에 플러스겠지. 네.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네. 사인은 여기가 양수. 됐나? 네. 탄젠트는 뭐라고? 얘들이 부호가 같으면 양수. 부호 같잖아. 여기 양수 되겠지. 여긴 사인, 코사인, 이거 뭐야? 둘 다 음수잖아. 네. 그럼 탄젠트가 양수.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양수, 여기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여기 탄젠트가 이렇게니까 얼쌍꼬로 외우거나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런 걸로 하거나 스타킹 킹은 그 킹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방법들이 있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런 표정을 안 봐도 돼. 자, 어떻게든 요 방법대로 기억을 하면 돼. 몇 사분면에서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요렇게까지가 부호 결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공식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야, 일곱, 왜 많아? 잠깐. 시간아? 시간아? 설명까지 오늘 그러면. 자, 문제 풀이를 다음 시간 요거 하고 뒤에 그래프 그리는 거 그렇게 좀 할게. 요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개념까지만 살짝 보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자.